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한국 드라마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에 진화하는 글로벌 IP 전략이란 제목의 일본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일본 디즈니 플러스 1위 드라마를 살펴보면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가 올라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드라마가 화제인 것은 무엇보다 일본 배우들이 빌런으로 등장한다는 이슈가 큽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일본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왜 일본 배우를 캐스팅해서 한국 배우와 비교되는 연기력을 보여주고 작품의 몰입감을 떨어뜨리느냐란 불만의 댓글이 보입니다. 항상 일본은 한국 드라마 영화의 제목을 자신들의 스타일로 바꾸고 있는데 이 드라마의 제목은 히트맨의 쇼핑몰입니다. 일단 이 드라마를 보고 K-드라마 제작 환경 자체를 불허하고 있는 일본 언론 니케이 크로스 트렌드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비디오 산업은 제작량을 두고 경쟁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급등하는 제작비와 투자 냉각 속에서 품질을 다듬는 장기 IP를 육성하는 단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점을 상징하는 작품 중 하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제작하고 오랫동안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온 유정원 프로듀서가 이끈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킬러들의 쇼핑몰입니다. 현재 한국 비디오 산업에는 강한 위기 감각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작비 상승, 악화되는 투자 환경, 그리고 극장 시장의 정체로 인해 스트리밍 시리즈 제작은 단순히 제작수 확대에서 잠재력이 높은 프로젝트를 신중하게 선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K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1은 2024년 디즈니 플러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이 시청될 로컬 오리지널 작품으로 기록되었으며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024년 최고의 인터내셔널 TV쇼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 시장이 축소하는 대조적으로 해외에서의 평가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는 것은 국경을 넘어 시청되고 멀티시즌이나 스핀오프로 확장할 수 있는 IP의 창출입니다. 현나 오카다 마사키를 새로운 캐스트로 맞이한 킬러들의 쇼핑몰2는 그 가능성을 점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2025년 한국에서 진행된 세트장 방문에서는 제작사 메리 크리스마스의 유정훈 대표를 비롯한 제작진 및 캐스트 인터뷰와 더불어 대규모 세트장을 견학했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이 작품을 단순히 영화급 드라마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글로벌 IP로 끌어올리려는 한국 드라마의 진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미술, 의상, 액션, 캐스팅 그리고 이야기의 규칙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비전으로 관통하여 가상의 세계를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 만드는 철저한 세계관 구축. 유 대표의 IP론과 제작 현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K 콘텐츠의 조건을 짚어봅니다. 이 기사는 킬러들의 쇼핑몰이 세계에서 성공한 3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첫 번째, 우수한 스토리. 킬러 전용 무기 쇼핑몰이라는 장르적 설정 속에 삼촌과 조카의 가족애를 결합해 전 세계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두 번째, 치밀한 세계관 구축. K 콘텐츠의 힘은 미국식 판타지와 리얼리티의 중간계에 있다. 현실에 기반한 대담한 상상력. 무기 쇼핑몰과 용병 조직은 픽션이지만 물류, 코드, 보안 등은 실제 기업처럼 세부 규칙을 부여한다. 인물들이 느끼는 공포와 통증을 생생하게 그려 어딘가에 존재할 것 같은 리얼리티를 확보했다. 세 번째, 의외성 있는 캐스팅. 단순히 유명 배우를 나열하기보다 배우들이 새로운 면모를 이끌어내어 시청자에게 놀라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즌2에서는 기존의 섬세한 이미지와 달리 내곡한 용병 역을 맡은 오카다 마사키와 암살팀 리더 역의 현미를 기용해 신선한 충격을 준다. 이 기사의 결론은 한국 드라마의 진화, 킬러들의 쇼핑몰2는 단순히 잘 만든 영화급 드라마에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지속 가능한 글로벌 IP의 기획 및 설계된 한국 드라마의 진화된 모습이라고 평하며 기사를 마칩니다. 다음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조금 오랜만이라 가물가물했는데 일화를 보니까 아 맞다 그랬지 하고 기억이 나서 몰입해서 볼 수 있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톰 크루즈 영화 같아서 이쪽이 훨씬 더 멋지네요. 정주행 끝나자마자 감상 남기기. 8일까지 열리는 팝업 스토어. 이왕 한국 사는 거 직접 가서 제대로 즐기기 위해. 갈수록 더 재밌어지네. 특히 시즌1 비하인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게 진짜 신의 한 수인 듯. 이번에는 처음부터 더빙판이 있어서 완전 다행이야.
시즌1은 진짜 재밌었는데 시즌2는 스케일을 너무 키운 느낌이랄까. 굳이 일본인 캐릭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삼촌이랑 조카 그리고 그 동료들 이야기로만 가도 충분했을 텐데 보면서 계속 묘하게 아쉽네. 근데 그 귀여운 일본어 쓰던 큐라는 캐릭터 배우분이 마치 다 케이타 아내분이라면서요. 진짜 너무 러블리하고 예쁘시더라. 지금 중간까지 보고 있는데 일본인 캐릭터나 관련 인물들만 나오면 몰입도가 뚝 떨어져서 좀 지루해짐. 그래도 이동욱은 이 역할 때문에 6에서 8kg이나 벌크업 했다던데 진짜 대단하다. 아직 다 공개된 게 아니었구나. 결말 어쩔 거야. 겨우 만났는데 드디어 정진만이라고 불렀는데 도와줬는데 거기서 끝이라고? 그 뒤에 어떻게 됐나? 엄청 궁금했어. 오카다 마사키도 나이스하고 현리씨도 지금까지 본 작품 중에서 제일 본인한테 잘 맞는 캐릭터라 좋아.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역할보다 이런 역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여서 앞으로 이런 역할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시즌1을 보는 게 더 재밌긴 하겠지만 미리 줄거리 읽어두면 바로 시즌2부터 봐도 대충 이해하면서 즐길 수 있을 듯. 아직 전편 다 공개된 게 아니라서 다음화가 너무 기대된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재미. 시즌1에 그 당시에 진만이가 뭘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시즌1을 다시 정주행하기 시작함. 지한이가 여러가지 일을 겪으면서 씩씩하고 단단해지는 것도 좋고 진만이가 지한이를 향한 애정을 서툴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표현하는 게 전해져서 너무 훈훈해. 시즌1 복습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로 4화까지 다 봐버림. 스케일도 진짜 압도적이고 시즌1 떡밥 회수도 엄청 깔끔해서 스토리 구성이 역시나 너무 재밌어. 다만 굳이 한일 합작으로 안 만들었어도 됐을 것 같아. 아니 오히려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 배우들이랑 연기력이나 아우라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남. 다음화 공개되는 날이 진짜 현기증 나게 기다려진다. 어떡해 이거 차이나타운 같은 냄새 나서 슬프다. 꼭 고은이랑 보검이 같잖아. 진짜 재밌다. 오카다 마사키가 너무 일찍 죽어서 아쉬워. 겨우 4화인데 벌써 울었잖아. 전편 다 공개될 때까지 못 참고 결국 2화까지 봐버림. 시즌1 세계관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떡밥 다 회수해주는 그야말로 올바른 속편의 정석. 시즌1 보고 체했던 게 싹 내려가는 기분이야. 대박이네. 그 전화를 본인이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어. 각본, 연출, 연기 전부 다 너무 취향 저격이야. 제발 이 기세 그대로 쭉 가줬으면 좋겠다. 오카다 마사키 표정과 목소리만 봐도 그 역할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현니 너무 심해서 웃음이 나네요. 미네 역할과 연기력 차이가 정말 놀라워요. 일본어로 말하는 장면을 넣고 일본 한국 합작으로 만들 필요는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현재 3화까지 시청함. 오카다 군이 어떻게 엮이나 했더니 과연 싶은 역할이네. 빌런 역할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틀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 느낌. 이라는 전작 뒤집어 보기였고 3화쯤부터 새로운 요소들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해 이것도 계속 챙겨볼 예정. 진짜 목 빠지게 기다렸다. 시즌2. 시즌1은 처음에 별 기대 없이 그냥 가볍게 봤는데 너무 괜찮았고 대놓고 시즌2 떡밥을 던지면서 끝나서 엄청 기대하고 있었거든. 지금 2화까지 봤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퀄리티야. 제작진이 시즌1보다 재미없으면 의미가 없다며 공들인 보람이 있네. 벌써 일본 배우들도 등장했고 이번엔 이동욱 분량도 많다고 하니까 3화부터는 그냥 기대감 폭발이야. 오카다 마사키가 살짝 묻힐 정도로 한국 액션 퀄리티 지림. 뭐 역할상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리고 3개 국어 능력자 현리씨 너무 멋지다. 근데 시즌1에서 시체 청소부로 버스 타고 등장하는 그 아저씨 내 지인이랑 진짜 너무 소름 돋게 똑같이 생겼는데 어디 가서 이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네. 시즌1을 다시 보니 삼촌은 사실상 슈퍼맨과 같아요.
일본어 하는 배역은 제발 일본인 배우로 통일 좀 해줬으면 좋겠음. 서툰 일본어 발음 때문에 알아듣기도 힘들고 자막도 안 나오니까 몰입도가 확 깨짐. 드디어 사화까지 다 봄. 설마 그 사람이 죽을 줄이야. 진짜 역대급 충격 반전이다. 진짜 재밌다. 무슨 영화처럼 여기저기 돈 아낌없이 쓴 티가 팍팍 남. 진짜 하루 종일 붙잡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만큼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과거 일본 시청자들 같으면 자국의 배우가 나오면 응원하는 모습이 더 많았을 텐데 요즘은 일본 시청자들도 눈이 높아졌는지 자국의 배우의 연기를 지적하는 모습이 생경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뭔가 일본만의 연기 스타일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생각은 조금은 들긴 합니다. 앞으로 이 드라마가 회차가 진행될수록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건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오늘 날짜 플래시페트롤 대만 순위를 보면 디즈니 플러스 순위 집계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8월 5일 순위 데이터에서는 2위이지만 아래 8월 6일자 사진 표시로는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가 1위로 올라가 있고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 전체 순위는 또 두 종류로 분류되어 아시아 4개국 순위에서는 대만 순위가 3위에 올라 있지만 또 아래에 따로 분류된 순위에서는 2위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올라온 같은 순위표의 세 가지 버전의 순위가 다 다릅니다. 이 이유는 디즈니 플러스가 얼마나 방영 행태가 복잡하고 순위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는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로 따로 법인이 분류되어서 플래시페트롤 순위에는 아예 잡히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대만 순위는 1위에서 3위를 오가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일단 이 드라마를 리뷰하는 대만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흑하 오카다 마사키 이동욱의 내 존재가 수치 도발 감독이 폭로한 격투신 반전 비하인드는 시즌1 공개 당시 IMDb 8.0점 평점,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100% 만족도를 기록하며 평단의 극찬을 받았던 이 작품은 시즌2 방영 전부터 국내 드라마 화제성 차트 탑10에 이름을 올리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팬들은 일찍이 할리우드 액션 영화 수준의 웰메이드 드라마라며 폭발적인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새 시즌은 단순히 세계관의 확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지하 무기 시장이 이제는 국제적인 권력 투쟁의 중심지로 격상됐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던 전설적인 삼촌 정진만이 기적적으로 생還하며 컴백, 조카 정지한과 손을 잡고 숙적 용병 집단 바빌론을 향해 목숨을 건 처절한 반격을 시작합니다. 첫 방송에서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삼촌 정진만의 의문의 실종 미스터리가 마침내 풀립니다. 조카 지한이 홀로서기를 하며 킬러 집단에 맞서 목숨 건 사투를 벌이는 사이 진만은 부하들을 이끌고 바빌론 본사에 침입해 모든 정보가 담긴 서버를 탈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자신을 죽기 살기로 쫓던 숙적 베일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공중다리 위에서 목숨을 건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360도 원테이크로 펼쳐지는 묵직한 리얼 타격 액션은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이권 감독은 시즌2의 연출 의도에 대해 어릴 적 들었던 모든 공격에는 반드시 반격이 따른다라는 말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삼촌과 조카의 반격이 이번 작품의 핵심 명제라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지한이 삼촌에 대한 수많은 비밀을 알게 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 그리고 두 삼촌과 조카가 재회한 후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고민하며 세계관을 확장했습니다. 아울러 시청자들에게 시즌2의 더 방대해진 세계관과 탄탄한 서사 구조를 기대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독점 스트리밍 중이며 매주 수요일마다 2회씩 공개되며 8월 12일에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다음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에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입니다. 포스트에 있는 4명의 악당 중 2명이 죽었습니다. 제이는 이번 시즌에 아직 정지한과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빅보스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나요? 시즌1 마지막에 삼촌이 살아 돌아왔을 때 소름 돋았는데 시즌2 1화부터 정진만의 생존 서사가 풀려서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동욱의 피땀 눈물 섞인 액션은 여전히 치명적이고 비주얼이 열일한다. 제발 진만 삼촌 이번 시즌에는 절대 죽지 말고 지한이랑 행복하자.
시즌 1에서는 지안이가 나약하게 보호만 받는 느낌이었다면 시즌 2에서는 완전히 각성해서 든든하다. 김혜준의 눈빛이 전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생존형 액션이 정말 정교해졌다. 삼촌의 혹독한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증명해낸 리더의 모습이다. 미네와 파신이 다시 등장해서 지안이를 구하는 시퀀스에서 소리를 질렀다. 이 조합을 다시 보기 위해 2년을 기다렸는데 케미가 여전히 최고다. 조연 캐릭터 하나하나가 버릴 것 없이 매력적이라 몰입감이 깨지지 않는다. 시즌1이 쇼핑몰 내부에서의 한정된 생존 게임이었다면 시즌2는 전세계로 스케일이 커졌다. 닌자, 로봇, 모터사이클 스턴트까지 나와서 눈을 뗄 틈이 없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블록버스터급 액션의 연속이라 내 주위에서도 지금 난리다. 매주 수요일만 기다리며 디즈니 플러스를 새로 고침하고 있다. 5화, 6화, 6탄전은 근래 본 한국 드라마 액션 중 단연 최고였다. 연출이 세련되고 카메라 워킹이 역동적이라 마치 내가 직접 싸우는 듯한 타격감이 느껴진다. 스릴러와 느와르 장르를 좋아하는 대만 시청자라면 이 드라마를 안 볼 수가 없다. 총격전의 사운드 효과와 속도감이 압도적이라 거실에서 TV로 보면 영화관이 따로 없다. 시즌1의 세련된 미장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격감만 더 업그레이드 됐다. 미네의 오토바이 와이어 액션씬을 보고 완전 반해서 몇 번이나 돌려봤다. 배우들이 이 정도 퀄리티를 내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을지 눈에 보인다. CG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몸을 부딪히는 생생한 액션이라 몰입도가 차원이 다르다. 바빌론 조직과의 전면전이 본격화되면서 숨 쉴 틈 없는 전개가 이어지고 있다. 매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무기와 전술이 등장해서 밀리터리 덕후들의 마음을 불지른다. 디즈니가 이번 시즌2에 제작비를 제대로 쏟아부은 티가 팍팍 난다. 시즌2가 시즌1보다 더 재밌기 힘든데 킬러들의 쇼핑몰2가 그 어려운 걸 해냈다. 전작의 장점인 스타일리시함을 유지하면서 세계관을 영리하게 확장했다. 대만 디즈니 플러스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이유가 명확한 명작이다. 대만 드라마는 최근 몇 년간 로맨스나 사회파 장르에서 큰 발전을 이뤘지만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 수준의 하이테크 액션은 여전히 흉내내기조차 힘들다. 로봇, 드론, 모터사이클 스턴트까지 총동원된 모더헬프 대 바빌론의 전쟁을 보면서 대만 콘텐츠 제작 환경에 자본력 한계를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도 언제쯤 이런 세련된 비주얼과 속담을 가진 장르물을 자국 스크린으로 볼 수 있을지 부러울 뿐이다. 최근 대만에서 유행하는 수사물이나 스릴러극들은 감정성과 미스터리를 지나치게 진리를 끌어서 답답할 때가 많았다. 반면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과거 플래시백에 의존했던 전편의 약점을 지우고 1화부터 3촌의 생존 서사를 미친 속도로 몰아치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 쓸데없는 심파나 대화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철저히 날것의 치밀한 액션으로 승부하는 한국 드라마의 장르적 연출법은 대만 감독들이 꼭 배웠으면 좋겠다. 대만 TV 방송 심의와 투자 환경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고수의 세련된 청소년 관람불가 액션극이다. 피가 튀고 잔인한 살상 무기들이 난무하지만 불쾌하기보다 세련된 미장센으로 느껴지는 건 이공 감독의 뛰어난 연출력 덕분인 것 같다. 대만 드라마가 안전한 대중성대에 숨어 머뭇거릴 때 한국은 디즈니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타고 이토록 하드코어하면서도 대중적인 마스터피스를 만들어낸다는 게 대단하다. 대만의 청춘 스타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로맨스나 트렌디 드라마의 틀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 하지만 이동욱은 나이가 들수록 피땀 눈물 섞인 느와르 감성이 깊어지고 김혜준 역시 나약한 조카에서 단단한 눈빛의 수장으로 완벽히 각성해 소름 돋는 연기를 보여준다. 배우들이 이 정도의 고난도 6탄전을 어색함 없이 소화하기 위해 얼마나 지옥같은 훈련을 거쳤을지 대만 배우들의 작품 준비 과정과 비교하게 된다. 대만 장르물은 보통 타이페이나 대만 국경 안의 로컬 사건에 집중하느라 세계관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이 작품은 시즌2가 되자마자 동아시아 지부를 등장시키고 일본의 오카다 마사키 같은 해외 유명 배우들을 극에 자연스럽게 녹여내 스케일을 글로벌하게 키웠다.
다국적 킬러 세력이 부딪히는 이 거대한 스릴러 세계관의 설계 능력이야말로 한국 컨텐츠가 대만 시장을 넘어 전세계 1위를 차지하는 원동력이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대만은 항상 K드라마에 열광하면서 자국의 드라마 시장과 비교를 많이 하며 한탄 섞인 댓글이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대만은 자국의 드라마 시장은 대부분 한국에 장악되었고 나머지 시장마저 중국 사극과 일본 애니에 내주며 거의 자국의 드라마 시장이 개점 휴업 상태처럼 보입니다. 이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서 자존심이 은근히 강한 대만의 자괴감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프리스페토르 순위에서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 태국 순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를 묶어서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라는 OTT로 방영하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모든 순위에서는 어떤 드라마도 인도와 동남아시아 순위는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이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는 언론 매체와 태국 시청자들의 댓글로 밖에 알 수 없습니다. 일단 태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킬러들의 쇼핑몰2가 전작을 뛰어넘는 스케일과 탄탄한 스토리로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태국 연예 매체 트루 아이디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킬러들의 쇼핑몰2의 리뷰 기사를 통해 이번 시즌이 전작의 매력을 완벽하게 유지하면서도 세계관을 한층 더 확장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 매체는 단순한 생존 게임을 넘어 국제적인 킬러 조직 간의 거대한 전쟁으로 진화한 이번 시즌의 핵심 관전 포인트와 매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확장된 세계관과 깊어진 긴장감, 거대한 스케일로 단순한 생존 싸움이 아닌 국제적 킬러 조직 간의 치열한 두뇌 싸움과 전면전으로 확장되었다고 기술하며 숨막히는 몰입감으로 첫 회부터 강렬한 압박감을 조성하며 매해 예측 불가능한 반전으로 시청자를 몰입시킨다고 평가합니다. 또 이 매체는 성공적인 세계관 확장으로 무기 쇼핑몰 머드엘프를 둘러싼 비밀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분석하며 이 드라마의 전세계 인기 요인을 몇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 압축적이지만 서두르지 않는 연출. 기사에서 가장 호평한 부분으로 전개가 매우 빠르면서도 서사의 개연성을 놓치지 않는다. 두 번째, 퍼즐식 단계 배열. 친절한 설명 대신 시청자가 직접 미스터리를 추리하도록 단서를 촘촘하게 배치한다. 세 번째, 시각적 카타르시스. 치밀하게 계산된 액션 시퀀스와 감각적인 영상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라고 평가하며 기사를 마칩니다. 다음은 태국 주요 매체의 파신 캐릭터 리뷰를 살펴보면 세눅에서는 태국인보다 더 태국인 같은 한국 배우의 경이로운 연기,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도 완벽한 태국어 억양과 제스처를 구사해 현지 시청자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개그 캐릭터를 넘어 태국 현지 로케이션 에피소드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원어민 포스와 현지 동네에 녹아드는 비주얼이 극의 리얼리티를 엄청나게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태국 언론 더 스탠다드 팝은 미스터리의 중심, 가장 입체적이고 위태로운 캐릭터. 시즌2 중반부 극의 전개를 송두리째 뒤흔든 파신의 충격적인 서사에 집중했습니다. 진만의 가장 신뢰받는 전우이자 머드헬프의 핵심 전력이었던 그의 심리 변화를 배우 김민이 서늘하면서도 밀도 높게 표현해냈다며 시즌2의 감정적 긴장감을 가장 크게 유발하는 인물로 꼽았습니다. 태국 트루 아이디는 전통 무에타이 액션의 진수를 보여준 최고의 신스틸러, 태국의 자랑인 무에타이 액션을 한국 시리즈에서 이토록 정교하고 타격감 있게 연출해준 것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제한을 지키기 위해 싸우던 시즌1의 액션과 달리 시즌2에서는 바빌론 세력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파신의 액션이 훨씬 날카롭고 잔혹해져 시각적 카타르시스를 준다고 리뷰했습니다. 코스모폴리탄 타일랜드는 글로벌 다국적 팀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인물, 바빌론의 쿠사나기가 이끄는 냉혈한 군대 조직과 대조적으로 진만의 머드헬프 팀이 가지는 대한가족 같은 유대감의 중심에 파신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록 극단적인 전개를 맞이했지만 그가 지안과 진만에게 가졌던 복잡한 유대감은 작품이 단순한 액션극을 넘어 깊은 서사를 갖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평했습니다. 태국 언론들은 실제 한국인인 배우 김민의 완벽한 현지화 연기에 감탄하면서도 시즌2의 가장 큰 반전 카드가 된 그의 서사에 매료된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에 열광하는 태국 반응 중 파신 캐릭터를 언급하는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파신이 진짜 한국인이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 시즌2에서는 파신의 태국어 대사가 늘었고 전혀 어색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파신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가족은 내가 태국을 공부하냐고 계속 물어봐. 김민은 전생에 확실히 태국인이었어. 한국 드라마가 태국인을 이렇게 완벽하게 묘사한 적이 있을까? 파신 네가 어떻게 지한이를 배신할 수 있어? 지한이한테 무에타이 가르쳐주던 삼촌 같은 존재였잖아. 바빌론 군대에 배속된 파신은 내가 알던 파신이 아니었다. 파신의 시선이 바뀌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면서 배신당한 기분을 느껴서 울고 있어. 진만과 파신의 과거 이야기는 너무 깊어서 배신은 더 슬퍼. 파신이 구사하는 무에타이 액션은 태국인으로서 자부심 돋음, 어설프게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킥이랑 엘보우 타격감이 진짜 제대로임. 미네랑 파신이 같이 싸우는 씬은 최고의 명장면이다. 중국인 용병 스타일 미네랑 태국 무에타이 파신의 조합은 치트키임. 둘의 액션 합이 너무 트렌디하고 세련돼서 눈을 뗄 수가 없음. 시즌2에서 파신의 칼과 무에타이를 섞은 액션이 대박임. 지한이 지킬 때의 방어적 액션에서 킬러 본능 눈뜬 공격적 액션으로 바뀜. 잔혹한데 너무 멋있어서 미워할 수가 없는 캐릭터다. 토니자 이후로 이렇게 찰진 무에타이 액션 오랜만에 봄. 그걸 한국 배우가 소화하고 있다는 게 볼 때마다 신기함. 액션 축구에서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했을지 눈에 보임. 정글 로케이션에서 펼쳐지는 파신의 게릴라 전투 미쳤다. 태국 지형짐을 완벽하게 활용해서 바빌론 군대 박살내는 포스 장난 아님. 스케일이 커지니까 파신의 진가가 제대로 드러나는 듯. 지한이가 파신한테 배운 무에타이로 파신을 상대해야 하는 운명인가. 스승과 제자가 서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서사 자체가 너무 잔인함. 결국 지한이가 파신을 뛰어넘는 각성의 계기가 될 것 같음. 파신은 절대 지한이를 죽이지 못할 거라고 확신함. 아무리 바빌론 쪽에 섰어도 눈빛에 미련과 슬픔이 남아있음. 마지막 순간에 지한이 대신 총을 맞고 죽을 것 같아서 벌써 슬프다. 제발 진만이 형이 파신의 약점을 잡고 있는 빌런을 처리해주길. 머드엘프 패밀리는 끝까지 함께 가야 매력적이란 말이야. 시즌2 남은 에피소드에서 파신의 서사가 어떻게 풀릴지 밤잠 설침. 매주 목요일 디즈니 플러스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중. 파신의 갱생이나 숨겨진 반전 카드가 시즌2 흥행의 핵심 열쇠임. 파신 캐릭터는 한국 장르물 역사상 역대급으로 독보적임. 동남아 캐릭터를 단순 소모품이 아닌 그게 핵심 서사로 써줘서 고마움. 배신자든 조력자든 파신 분량을 끝까지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과거 태국 캐릭터 중에는 열혈사제 속 캐릭터, 송사 캐릭터도 존재감이 있었지만 이번 드라마에서는 파신 캐릭터가 주연급으로 나와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디즈니 플러스에서 태국 순위 자체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태국의 확실한 시청률을 모르지만 지금 언론과 댓글 분위기를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 드라마가 인기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Racing my own thoughts into the silence, seeking the guidance I forgot. It's somewhere lost, lost to the cages, cages of chaos. I forgot somewhere.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